대통령 탄핵이요. 지금 애들 노래가 돼버렸어요. 유행가가 돼버렸습니다. 정치권에. 뻑하면 탄핵이요. 뻑하면 탄핵. 아니 탄핵이 무슨 뭐 장난입니까? 안녕하십니까. 이교화의 정치 때리기입니다. 21대 국회가 종막을 고하면서 이 쟁점 법안들을 거야가 무더기 통과시켰습니다. 5개 법안인데요. 그 전에 최상병특별법은 여당의 반대로 부결됐습니다. 그건 다행인데요. 하여튼 5개 쟁점 법안들이 다 문제가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여당과 합의를 통해서 국민적 공감대를 얻어서 입법화돼야 법의 안정성과 효용성, 그 다음에 법이 국민 앞에 제대로 적용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요소가 전혀 배제됐습니다. 여야 합의는 물론이고 국민의 공감대를 얻지 못하는 편향된 그런 법들입니다. 근데 이 정부는 그나마 5개 법안 중에 1개 법안, 세월호 피해자 지원법은 뭐 공포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것도 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많은 법안입니다. 세월호 사고는 이건 일반인들이 운이 없어서 맞이하는 그런 교통사고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거기에 국가 세금으로서 거의 20년 가까이 피해자들의 뭐 병원비를 다 대준다? 글쎄요. 온정적인 어떤 국가주의에 의하면 그게 맞기는 하겠지만 자유시장주의, 자기 책임에 자기 사고, 자기의 허물을 자기 책임으로 한다는 자유주의에 굉장히 어긋나는 법입니다.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정부는 세월호 피해자 지원법은 공포를 한다고 하니 그건 뭐 그렇다고 칩시다. 그런데 나머지 4개 법안은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특히 민주유공자 지원법 제정안, 그리고 이젠 용산으로 가겠죠. 이것은 한마디로 우리 사회에 특권층, 특혜층을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4.19 혁명 그리고 그 외에 여러 가지 민주화 운동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을 법적으로 제정을 해가지고 지원을 하는데 뭐 예를 들면 1987년에 6.29 선언 그 전후 동안에 민주화 투쟁을 하다 희생된 분들을 유공자로 해야 된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미 그런 분들 중에 상당수는 국가 유공자로 대우를 받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민주화 운동을 하고 민주화 투쟁을 했다는 것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어떻게 맺고 끊을 수가 없어요. 지금 50대 후반 60대 분들이 80년대에 20대였는데 이분들은 직장 다니면서도 넥타이 부대로 서울역 앞에서 전두환 독재정권 물러나라, 대통령 직선제를 외쳤거든요. 그 수많은 분들이 유공자예요. 그럼 그분들은 배제합니까? 그 정도의 차이를 어떻게 평가를 합니까? 그리고 이 유공자법이라는 게 혜택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대학 입시에서 특례 입학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공직자 시험에서 점수를 가산점을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특정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특정 직역에서는 많은 분들이 국가 공무원으로 되고 있어요. 사실 이건 엄청난 문제거든요. 우리 헌법은 특수계층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헌법에도 위배됩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강행 처리했는데요. 이게 몇 년 전부터 처리하려다가 못한 거거든요. 왜? 국민들의 원성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처리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처리를 했죠, 이미. 자, 그리고 그 나머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한우 산업 뭐 지원법, 농업회의 소법, 아니 이런 거 이것도 이제 농촌의 그 영합하는 야당의 그런 법인데요. 아니 특정 직업군에 대해서 아니 다 이렇게 뭐 미진하다, 거기는 저 열악하다 그런 직업군을 지원을 해주면 아니 그렇지 않은 직업군도 다 지원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표를 의식한, 특히 농촌 지역을 의식한 일부 야당 의원들의 선동위에서 만든 법이에요. 이건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법은 대통령이 사실 거부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많은 문제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중심된 야권을 왜 통과시켰냐?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법들을 통과시킨 것은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으로 하여금 거부권을 행사하도록 유발하기 위한 것이다. 이런 해석이 나오는 거예요. 왜? 법이 너무 터무니없으니까. 자,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지금까지 6회에 걸쳐서 거부권을 행사했고 법안으로 10개를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거야가 단독으로 입법 독주를 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법들이었어요, 사실. 거의 다. 자, 그러면은 이번에 4개 법을 또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14개의 법안을 거부권을 행사하게 되거든요. 자, 그러면은 야당으로서는 겉으로 드러나는 14번의 거부권 행사를 들고 뭘 노리는 겁니까? 그겁니다.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법을 만들었는데 대통령이 거부를 했다. 아니, 이런 도식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무것도 내용을 잘 모르는 국민들은 야, 대통령 무슨 독재자냐? 우리의 대표가 법을 만들었는데 왜 거부를 하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럼 뭐요? 자동적으로 탄핵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탄핵으로. 탄핵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봐서는. 자, 우리나라가 대통령 탄핵이요. 지금 애들 노래가 돼버렸어요. 유행가가 돼버렸습니다. 정치권에. 뻑하면 탄핵이요. 뻑하면 탄핵. 예? 아니, 탄핵이 무슨 장난입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대통령제로 민주당 정권이 작갈했을 때 1년을 빼면 올해까지 1948년부터 5년 동안 우리가 대통령제를 하고 있는 동안 탄핵 소추가 한 번 있었죠. 노무현 대통령. 실제로 탄핵까지 간 것이 지금 한 번 있었어요. 2번이나 있었습니다. 탄핵이 이 짧은 대통령 역사에서. 근데 미국은 250년 내 대통령제 역사에서 한 번도 탄핵이 없었어요. 물론 19세기에 앤드류 존슨 대통령이가 탄핵 직전까지 갔는데 부결됐습니다. 자, 프랑스요? 제2공화국 19세기 중반부터 대통령제를 도입을 해가지고 했는데 지금 탄핵이 한 번도 없었어요. 180년 동안 250년 동안 탄핵 한 번도 없었습니다. 물론 탄핵 직전까지 간 경우는 있었지만 정치적으로 해결했거든요. 대통령이 물러났거나 또는 야당이 물러났거나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75년밖에 안 된 대통령제에서 탄핵을 또 한다는 겁니까? 3번을 한다는 겁니까? 아니,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 요건도 안 돼요. 뭐가 탄핵 요건입니까? 탄핵 요건을 엄밀히 얘기하면 대통령이 헌법을 무시하고 외환을 유도하는 거예요. 아주 굉장히 국가의 존립에 심대한 타격을 일으키는 그러한 행위를 했을 때 탄핵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지금 탄핵거리가 있습니까? 아니, 자, 최상병 특별법은 그걸 갖고도 얘기를 많이 해요. 지금 대통령이 개입하지 말아야 될 것을 개입했다. 독립된 조사에 대통령이 개입한 거 아니다. 이건 탄핵거리라고. 아니, 그게 무슨 탄핵거리입니까? 제가 지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최상병 관련한 이 특검법 발의는요, 웃기는 짜장이에요.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는데요. 최상병 특검법은 최상병이 순직하게 된 그 경위, 경북 예천에서 또랑에 들어가가지고 탐색작전을 하면서 왜 그 사고가 일어났고 그 사고가 이러한 이 대처가 있었으면은 사고가 안 일어나는데 그 대처, 기술적인 대처, 예를 들면은 여러 가지 그런 대처를 조사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조사를 하겠다는 거냐면 해병대 검찰단에서 조사를 해서 나온 건데 거기에 국방장관, 그 다음에 대통령이 지침을 내렸는데 그 지침이 잘못됐다. 개입이다. 간섭이다. 해가지고 이건 안 되지 않느냐. 이걸 특검으로 조사를 하겠다는 거, 수사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박정훈 대령이라는 사람이 조사단장으로 조사를 한 것은 그게 법적인 조사가 아닙니다. 군대에서 생명사건, 그러니까 생명을 잃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면 법이 바뀌어가지고 경찰이 조사하게 돼 있어요. 해병대 박정훈 대령이 조사단이 조사한 것은 경찰로 이첩하기 전에 사전에 한번 조사를 해봐라. 그겁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국방장관이 야, 이런 것까지는 빼라. 이런 것까지는 적절하지 않다. 이첩하기 전에 이러한 부분은 빼라는 거였거든요. 그리고 사단장까지 과실차 책임을 묻는다.
연대장까지 묻는다 이것은 과도하니 군 통수권자가 지침을 준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걸 갖고 무슨 뭐 어떤 매체는 대통령이 거기에 개입해가지고 국방장관한테 뭐 3번, 4번 전화해가지고 이런 지침을 내렸다는 것을 막 부풀리는데, 아니 그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군 통수권자가 군의 통솔을 위해서 이런 부분은 제한하고 이런 이 부분을 해라. 그게 내는 것이 대통령의 임무 아닙니까? 군 통수권자의 임무 아니에요, 그건? 그걸 만약에 안 했다면 오히려 대통령이 탄핵감이에요, 사실은. 군 통수권자로서 군을 제대로 지휘를 안 했으니까요. 그렇게 지휘를 한 거예요, 이건. 야당이 입만 열면 탄핵 얘기를 하는데 이건 정말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런 얘기에 또 여당이 동조를 하면서 무슨 뭐 개헌 논의를 하면서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는 한때 얘기를 잘못했다가 자꾸 또 수습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임기 뭐까지 다 포함한 무슨 개헌 논의를 해야 된다, 4년 중임제로 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모든 것을 다 열어놓고 얘기하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건 결국은 대통령이 임기 중단이거든요. 임기 중단은 어떻게 됩니까? 뭐 탄핵 효과잖아요. 탄핵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대통령 임기가 끝나는 거 아닙니까? 개헌을 위해서 임기를 중단한다, 임기를 전축한다는 것도 내내 탄핵을 이름을 바꾼 거예요. 지금 야당이 탄핵거리를 갖고 얘기하는 것은 정부의 주도권을 자기가 갖자는 거고, 또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넘자는 거예요. 이재명 대표는 지금 10가지 넘는 혐의를 받고 있는데, 일본에 그런 혐의를 받고 있다면 이미 감옥에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법 앞에 평등한 국가라면 이재명 대표는 6월 초에 있을 이화영 씨의 대북 송금 관련한 공판이 그 1차 선고가 끝나자마자 기소가 돼야 되고, 기소돼가지고 구속영장도 신청이 돼야 되는 그 아주 중대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런 걸 넘기 위해서 탄핵거리도 아닌 대통령을 끌어내리자고 하는 것은, 그건 우리나라의 대통령제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국정의 안정성을 바라는 국민들의 그런 소망, 바람을 깡그리 무시하는 겁니다. 이것은 결국 뭡니까? 대한민국을 탄핵하자는 거고 대한민국을 테러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참을 수 있습니까? 꺼리도 안 되는 걸 자기의 사법 리스크를 우회하기 위해서 대통령한테 정당하게 국민의 직선제에 의해서 정당하게 당선된 대통령의 임기가 있는데 탄핵하자는 겁니까? 여당은 거기에 대해서 동조까지 합니까? 여당 국회의원 이제 뭐 당선인들 정신 바짝 차리세요. 예? 국민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당신들을 탄핵할 겁니다. 예? 만약에 개헌을 한다면은 저는 이러고 싶습니다. 대통령 중임자 꼭 필요하다. 국민들은 원한다. 그게 필요하다. 또 국무총리는 국회에서 임명한다. 추천하고 대통령은 형식적인 임명만 한다. 이렇게 바꾸려면, 개헌을 한다면 저는 대통령 임기를 줄일 게 아니라 현 22대 국회의원 임기를 줄여서 2028년 국회의원 선거인데 2027년 3월이 대통령 선거 아닙니까? 대통령 선거 때 2027년에 22대 국회의원도 개헌을 해가지고 1년 줄여서 같이 선거를 하는 거예요. 차기 국회의원 선거도 2027년에 같이 하는 거고,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가 같이 맞아떨어지게 중임제를 간다면 대통령이 4년 이렇게 가는 걸로 하는 것이 현명하다, 이렇게 봅니다. 오늘 이규화의 정치 때리기 마치겠습니다.